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툴 디자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은 도구 설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모호하고 중복된 도구가 난립하면 AI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배울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시죠.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개발의 툴 지옥 탈출기로 시작해서 결정론적 도구와 비결정론적 도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호성 제거라는 통합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자성, 실패 모드, 묘미론적 명령, 최소 파라미터, 풍부한 설명이라는 5가지 핵심 설계 원칙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툴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에 너무 많은 도구를 제공하거나 각 도구의 설명이 모호해서 AI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김개발 씨의 코드에는 무려 47개의 도구가 난립하고 있었고 AI는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몰라 매번 엉뚱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500가지 메뉴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것과 같죠. 선택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나쁜 예와 좋은 예가 명확히 대비됩니다. 나쁜 예에서는 get 데이터, 패치 데이터, 리니브 데이터처럼 비슷한 이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설명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불러옵니다. 조회합니다로 거의 같죠. AI는 이 중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 좋은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SQL 쿼리로 데이터베이스 조회, API 패치는 외부 REST API 요청, 파일 리드는 로컬 파일 읽기로 용도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툴 지옥에 빠지면 3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AI의 응답 품질이 떨어집니다.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둘째, 토큰 비용이 급증합니다. 수십 개의 도구 설명을 매번 프롬프트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같은 요청에 대해 AI가 다른 도구를 선택하면 결과도 달라지고 이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칩니다. 김개발 씨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47개의 도구를 12개로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각 도구의 설명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처럼 모호하게 쓰지 않고 SQL 쿼리를 실행하여 포스트그로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조회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의 도구 선택 정확도가 60%에서 95%로 뛰어올랐고 토큰 비용도 40% 감소했습니다. 좋은 도구 설계가 AI 에이전트 성능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제 결정론적 도구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정론적 도구는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출력을 반환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100원을 넣으면 항상 같은 음료가 나오죠. 세금 계산, 문자열 변환, 수학 연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정론적 도구는 테스트와 디버깅이 쉽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AI 에이전트 개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캘컬레이텍스라는 결정론적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주어진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000원을 입력하면 항상 100원을 반환하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기 쉽고 버그가 발생해도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AI가 이 도구를 사용할 때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결정론적 도구는 같은 입력에도 다른 출력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룰렛처럼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현재 시간 조회, 외부 API 호출,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 가격을 조회하면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이 반환되고 날씨 정보도 매번 달라집니다. 이런 도구들은 외부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화면에 getStarPrice 도구를 보세요. 같은 주식 심볼 APL을 조회해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격이 반환됩니다. 오전에 조회하면 $150, 오후에 조회하면 $152처럼요. 이런 비결정론적 도구를 사용할 때는 AI가 결과의 시점을 인식하도록 타임스탬프를 함께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AI가 이 정보가 언제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우선 사용해야 할까요? 결정론적 우선 설계 원칙을 따르세요. 가능하면 결정론적 도구를 먼저 고려하고 비결정론적 도구가 꼭 필요하다면 결과를 캐싱하거나 타임스탬프를 함께 반환하세요. 예를 들어 환율 계산이 필요하다면
실시간 환율 대신 특정 시점에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도구 설계의 통합 원칙인 모호성 제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언제 사용할지,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호함이 있으면 AI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구 이름, 설명, 파라미터 모든 곳에서 모호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5가지 설계 원칙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화면의 코드에서 모호한 도구 설명과 명확한 도구 설명의 차이를 보세요. 나쁜 예에서는 서치라는 이름의 검색을 수행합니다라는 모호한 설명만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디서 검색하는지, 결과는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죠. 반면 좋은 예에서는 서치 프로덕츠라는 명확한 이름과 함께 상품 카탈로그에서 키워드로 검색하고 최대 20개 결과를 반환하며 재고 있는 상품만 포함한다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은 원자성, 애터미서티입니다. 하나의 도구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만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기능을 하나의 도구에 넣으면 AI가 언제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도구가 2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면 분리하세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단일 책임 원칙과 같은 개념입니다. 화면의 코드에서 원자성 위반 사례와 준수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매니지 유저라는 도구는 사용자 생성, 수정, 삭제를 모두 수행합니다. AI는 이 도구를 언제 호출해야 할지, 액션 파라미터에 뭘 넣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트 유저, 업데이트 유저, 딜리트 유저로 분리하면 각 도구의 용도가 명확해집니다. 새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면 크리에이트 유저, 정보를 수정하려면 업데이트 유저, 계정을 삭제하려면 딜리트 유저를 호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은 실패 모드, 페이려 모즈지입니다. 도구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하세요. AI는 도구 실행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러 메시지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복구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패했습니다가 아니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니 경로를 확인하거나 리스트 파일즈로 목록을 조회하세요처럼 안내해야 합니다. 화면의 파일리드 도구 예제를 보세요. 트라이 캐치로 에러를 처리하되 각 에러 타입에 따라 다른 응답을 반환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frfnd 에러와 함께 경로 확인 또는 리스트 파일즈 사용을 제한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prfad 에러를 반환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에러 정보와 복구 방법을 제공하면 AI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설계 원칙은 의미론적 명명, 서멘틱 네이밍입니다. 도구 이름은 동사명사 형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이름만 보고도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데이터 같은 모호한 이름 대신 캘큘레이시 핀코스트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좋은 이름의 도구는 설명을 읽지 않아도 용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계 원칙은 최소 파라미터, 미니멀 퍼레머터즈입니다. 파라미터는 정말 필요한 것만 요청하세요. 선택적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AI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필수 파라미터와 선택 파라미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본값을 적절히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2대 3개의 필수 파라미터면 충분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나쁜 예와 최소 파라미터의 좋은 예가 비교됩니다. 나쁜 예에서는 키리, 소어트 바이, 소어트 오더, 페이지, 리미트 등 9개나 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AI는 이 중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좋은 예에서는 필수인 키리만 요구하고 리미트는 선택적으로 기본값 10을 제공합니다.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용 사례를 충족합니다. 다섯 번째 설계 원칙은 풍부한 설명, 리치 디스크리프션즈입니다. 도구 설명에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한사항까지 포함하세요. 이 정보가 충분해야 AI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짧은 설명보다 상세한 설명이 AI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이제 최소 툴세트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5개에서 10개의 잘 설계된 도구가 신개의 모호한 도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새 도구를 추가하기 전에 기존 도구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고민하세요. 도구가 적으면 AI의 선택이 쉬워지고 토큰 비용도 절약됩니다. 화면의 최소 툴세트 예시를 보세요. 단 8개의 핵심 도구로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조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퀘리와 API 리퀘스트, 파일 작업을 위한 파일 리드와 파일 라이트, 계산과 변환을 위한 캘큘레이터 포맷 데이터, 검색과 시간 조회를 위한 서치와 게트 커런트 타임입니다. 이 8개 도구만으로도 놀랍도록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은 여러 도구를 조합해서 해결하도록 설계하세요. AI는 도구들을 순서대로 호출하여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 처리라는 복잡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퀘리로 고객 정보 조회, 캘큘레이트로 금액 계산, API 리퀘스트로 결제 처리, 파일라이트로 영수증 저장처럼 여러 도구를 조합해서 처리합니다. 하나의 슈퍼 도구보다 조합 가능한 작은 도구들이 더 유연하고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구 이름은 동사명사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파일 리드, 데이터베이스 퀘리처럼요. 설명에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포함하세요. 비슷한 기능의 도구가 3개 이상이면 통합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구 사용 통계를 분석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도구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도구를 설계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도구의 이름이 기능을 명확히 표현하는가?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인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고 있는가? 실패 케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가? 파라미터가 최소한인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학습한 툴 디자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툴 지옥을 피하려면 도구 수를 줄이고 명확하게 설계하세요. 결정론적 도구를 우선하고 모호성을 철저히 제거하세요. 원자성, 실패 모드, 묘미론적 명령, 최소 파라미터, 풍부한 설명이라는 5가지 원칙을 따르세요.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는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